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정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돌봄과 교육을 아우르는 부산발 교육혁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각 지역 자율적으로 교육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3년간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교육발전 전략을 내세운 부산은 광역단체 차원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특구 지정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지난 1월 발표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형 학력 신장 프로젝트인 학력 체인지와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 사업도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특히 특구 사업 내에 포함된 교육혁신 과제들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 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안에 담아서 교육부나 기타 부서의 협의는 끝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발전 특구 신청을 한 6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특구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됐다는 아쉬움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 인근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가락나들목 인근 지점. 대형 트레일러 2대 사이에 흰색과 파란색 차량 2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사고 지점과 떨어진 갓길에도 경차 한 대가 심하게 파손된 채 나뒹굽니다. 출근 시간대 대형 트레일러 2대를 포함한 차량 8대가 잇따라 충돌한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명이 숨졌고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선 차를 들이받으며 모두 8대의 차량이 뒤엉켰습니다. 앞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트레일러와 A씨 차량 사이에 있던 차량 3대는 두 대형 차량 사이에 끼어 처참하게 파손됐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차량 2대의 운전자는 모두 숨진 채 발견됐고 튕겨나간 경차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체 중인 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음주는 없었고요. 전방주시 때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방주시 때만의 사유는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나오면 운전자 진술 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대량 파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 155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러시아로 밀수출한 아버지와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기계에 부착된 라벨을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으로 바꿔치기 하고 중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부자관계인 60대 A씨와 30대 B씨는 장꾀를 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부로부터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이른바 라벨 가리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열풍기와 끌기를 이용해 제품에 부착된 명판을 제거하고 허가가 필요 없는 하위 모델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부산 본부세관 관계자입니다. 공작기계는 제조하는 회사에 따라 모델의 번호가 있으면 그게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위 모델인 것처럼 묻혀놓은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또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하자 중국을 경유하거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차례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가 러시아에 밀수출됐습니다.
초정밀 공작 기계는 대량 파괴 무기를 제조하는 데 쓰일 수 있어 바세나르 협약 등에서 통제하는 전략 물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은 A씨 등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이 기존 7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확대했습니다. 세관은 국제사회에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 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지를 위장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지역구 5곳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40총선 후보자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2차 경선 결과 부산 진을 이현승, 금정 백종헌 의원이 상대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연재 이주환, 수영 전복민 의원은 각각 김희정, 장해찬 예비 후보에 패해 재선 도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3자 경선을 치른 동래는 현역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예비 후보가 내일부터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고법 형사 2-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개전에 정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하지만 형이 과중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다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 부산은 이보다 낮은 0.6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인 0.78명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아이 12,000여 명이 태어나 출산율이 0.66명에 그쳐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선불형 동백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불형 동백패스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동백패스 발급으로 저신용자와 외국인, 청소년 등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선불형 동백패스 카드는 다음 달 18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0.5도, 습도는 5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